안녕하세요. 채연님 반갑습니다. 기점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3남매 중에 막내로서 부모님의 갈등과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하면서 자랐고요. 그 기억이 50대 중반이 된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의 바람과 폭력적인 행동을 가까이에서 겪으셨다고 해요. 막내로서 힘든 시간을 견뎠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왔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두려움과 상처가 자리 잡고 있다 하셨습니다. 이런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기억을 어떻게 극복하고 앞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지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릴 적 경험은 우리의 삶에서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억들은 우리에게 상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만 흉터일 뿐이다. 흉터는 상처가 아니죠. 뭐라고요? 흉터는 상처가 아닙니다. 우리가 흉터를 보고 자꾸 아파하고 상처를 키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몸에 수술 자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술 자국은 상처가 아니라 그냥 흉터일 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여정 중에서 흉터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상처를 계속 바라보면서 그 상처를 키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흉터는 이미 아물고 더 건강한 내 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인생의 기회였다라고 마음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깊은 흔적을 남기고 그리고 또 흉터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내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도록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질문자께서는 과거가 내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의 머슴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분리해 나가셔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항상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힘든 겁니다. 상처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셔야 되는데 상처를 본인이 더 키운 거죠. 상처는 흉터일 뿐이에요. 상처는 상처가 아니에요, 이미. 뭐라고요? 상처는 이미 상처가 아니고 다만 상처가 아문 흉터일 뿐이다. 그것을 치유하고 그것을 조금씩 되돌리는 새살을 돋아나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연습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더 힘든 상황이 됐죠. 하지만 이제 명상을 만나고 그런 이제 시절 인연을 함께 공부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질문자 호짱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가장 먼저는 상처는 흉터일 뿐, 상처가 아니다예요. 상처는 다만 흉터일 뿐이다. 기점명상센터에 오셔서 인생에서 한 3가지의 실패한 경험이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항상 성공을 향해 달려갔지만 3번이나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다시 재기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이겨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실패하고 쓰러져서 다시 재기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은 3번이나 재기했으니까 3번째 실패해도 괜찮겠네요. 4번째 다시 일어설 사람이에요, 당신은. 당신은 그런 의지와 있고 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돈이 조금 손해보고 마음은 좀 아파도 당신에게는 든든한 마음의 근력이 생겼습니다. 옛날에 나무꾼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주 나무를 잘 베고 그리고 동네에서도 나무 짐을 가장 많이 매는 힘센 나무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나무를 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허리에 이상이 생기고 무릎에 이상이 생기고 나무를 자르다가 톱에 상처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더 이상 나무로 생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 힘센 나무꾼이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박수받을 수 있는 나무꾼의 인생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까? 아니죠.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은 몸은 다치고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에 난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처가 두려워하면 그 상처는 인생의 상처가 되어버려요. 상처를 흉터로 바라보고 영광의 흉터로 바라보면 그 상처 위에 다시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다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뿌리를 깊이 박을 수가 있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자막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자막 뉴스의 내용이 뭐냐 하면 식물들이나 나무들은 가물고 물이 없으면 자신의 뿌리를 땅속 깊이 더 뿌리를 키우고 더 뿌리를 내린다. 생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정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되면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뿌리를 더 튼실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은 어쩌면 우리가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그 순간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마음이 된다면 그런 상황들은 오히려 나의 마음의 뿌리를 더 키울 수 있고 그 상처 위에 뿌리를 내리고 그 상처 위에 거름이 되어서 더욱 튼실한 열매와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법구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적어볼까요?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라.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현재를 살피며 평온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를 살피고 그 속에서 평온을 찾아라 하셨어요. 이게 법구경에 부탁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과거의 기억이 힘들다 하더라도 과거의 기억은 내 인생에 아주 영광스러운 흉터라고 마음 내고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치유해 나가셔야 돼요.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현재를 살피고 평온을 만나라.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볼까요? 구독자님들. 기, 소, 불, 욕, 물, 시, 인이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지금 부모에 대한 그런 행동과 부모에 대한 기억, 트라우마로 본인이 힘들어요. 그 트라우마와 기억으로 본인이 자꾸 되돌리면 부모한테 좋습니까? 본인한테 좋아요? 아니면 자식에게 도움이 됩니까? 어디에 도움이 돼요? 본인이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자꾸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것은 결코 내 자식에게도 좋지 않고 내 아내에게도 좋지 않고 내 배우자에게도 좋지 않고 내 일상생활에도 좋지 않고 내 일터에서도 좋지 않아요. 내 가정도 좋지 않아요. 그런 행동을 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꾸 걱정하고 화내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자식이 모를까요? 배우자가 모르겠습니까? 다 연결되어서 다 알아요. 다 알 수 있어요. 얼굴 표정 하나만 봐도 배우자들이나 자식들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 이 모든 감정들을 자식에게 전달하고 배우자에게 전달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란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금 행하고 있다니까요. 본인도 싫은데 다른 사람까지, 가족들까지 피해를 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화살을 계속 맞는 거예요. 첫 번째 화살을 맞고 피해야 되는데 두 번째 화살까지 맞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잘못된 행동을 마음에 계속 묶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묶어둔 고통을 내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의 삶까지 다 흐트러 놓고 그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있죠. 특히나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은 자식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자께서는 기소불욕, 물시여인, 내가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럼 반대 방향으로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감사한 마음, 이런 것을 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걸 전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한자성어 중에서도 이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고진감래. 고, 진, 감, 레. 고통이 지나가면 단계 온다는 거예요. 단계, 달콤한 게 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지나가면 달콤한 게 온다. 비가 내리고 나면 땅이 굳듯이 고진감래. 지금까지의 아픔은 결국 새로운 시작으로 거듭날 수 있는 내 마음의 걸음이 될 수 있다. 그 과거에 대한 기억들로 자꾸 자신을 힘들게 하고 트라우마를 만드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에요. 과거는 우리 인생에 영향을 못 끼쳐요. 앞으로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셔야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 집중되어 있으면 항상 머물러 있고요. 발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내가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내가 젊은 시절에 말이야, 내가 옛날에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났든,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 나갔든 그건 과거일 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술만 먹으면 과거 얘기 많이 해요. 이렇게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큰 것을 얻지 못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적어볼까요? 사, 소, 취, 대. 사소한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을 그냥 던져버리고 흘려보내고 이제는 큰 것을 얻어야죠. 왜 사람이 자꾸 과거에 집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집착하니까 인생도 작은 것에 자꾸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크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으니까 삶에 대한 계획을 하지 못해요. 이제 본인의 삶에 대해서 조금씩 드러나죠.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마음의 상처를 적기. 마음의 상처 적기. 그러니까 부모님, 특히 아버지, 마음에 일어나는 기억들, 트라우마들이 있으면 이제 적는 거예요. 적다 보면 내 마음의 무게가 조금 덜어져요. 첫 번째는 마음의 상처를 적기. 그 두 번째는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좀 힘든 상황이면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너무 힘들 때는 약을 조금 드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굉장히 짧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세 번째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기.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기. 그때는 어렵고, 그때는 부모가 그랬고, 그때는 아버지가 그랬고, 지금의 나는 강한 거예요. 명상하고 마음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는 강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3번. 나는 강합니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강합니다. 매일 이 강합니다. 이것을 상기시키셔야 돼요. 본인이 지금 약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글 속에,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솔루션은 긍정적인 경험을 채우는 거예요. 자꾸 실천하고 행하는 거예요. 봉사를 한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웃는다든가, 개인 취미 생활을 한다든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조금씩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경험으로 채우기. 취미 활동도 좋고, 봉사 활동도 좋고, 나눔도 좋고. 명상을 추천하고 싶은데 이런 명상을 한번 해보세요. 체완 치시고 과거 이렇게 치면 명상이 나올 거예요. 과거에 대한 명상, 화해, 과거, 화해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뭐 내용들은 별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쉬고 앉아서 한 곳을 지그시 바라보고 눈을 편안하게 감고 호흡을 하는 거예요. 먼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고 다시 한번 쭉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고,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그 아버지 또는 부모님이 나에게 괴롭게 했던 시절 인연들, 그런 인연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고, 그때 내가 상처받고 힘들고 작아진 약한 내 모습도 보일 거예요. 그 아이에게 지금 성장하고 강해진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봅니다. 너는 약하지 않단다. 너는 본래 강한 존재란다. 나는 널 사랑하고 아끼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제 그만 두려워하렴. 평생 네 곁에서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괜찮아, 괜찮아. 그래, 괜찮아. 이렇게 다독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거와 화해를 하는 명상이에요. 과거의 나의 내면의 아이를 보듬어주는 명상이에요. 과거의 기억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 기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가 있어요. 과거를 자꾸 지우려고 하지 말아요. 태도만 바꾸면 돼요. 자, 따라합니다. 과거를 지우려 하지 말라. 과거를 지우려 하지 말라. 그 기억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 그 기억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 그 기억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 상처는 흉터일 뿐이다. 품지 말라. 다만 흔적일 뿐이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다. 나는 내 내면의 강함을 믿고 과거와 화해하고 그 과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다. 자, 확언 한 3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간다. 나는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간다. 나는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간다. 나는 상처를 치유할 힘이 있다. 나는 상처를 치료할 힘이 있다. 나는 상처를 치유할 힘이 있다. 내 삶은 스스로 만들어간다. 내 삶은 스스로 만들어간다. 확언을 자꾸 반복하고 제가 말한 거 적어도 보시고 질문자분께서는 본인에게 꼭 필요한 말과 실천을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과거에 상처 없는 분들은 있다 없다? 없다. 과거의 상처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 과거의 상처는 지금을 살아갈 용기의 걸음이다. 지금을 살아갈 용기의 걸음이다. 씨앗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